네, 안녕하세요. 그로학원 과학 강사 김춘섭입니다. 네, 수학 강사 정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 저 혼자 한번 녹음을 하고 예, 예. 선생님이랑 한 2주 만에 또 다시 녹음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이제 입시 공부를 사실 부모님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음,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보통은 어머님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또 아버님들도 많이 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선생님도 엄청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뭐 엄마의 정보력, 아, 아, 아빠의 아, 무관심, 아.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뭐 할아버지의 재력. 재력, 그렇죠. 근데 뭐 요즘엔 아버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던데 네네. 아무튼 입시 공부가 이제 이게 막 바뀌고 이런 과정에는 뭔가 아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죠? 과거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소수화됐지만 그 과거에는 전형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선생님이 해보니까 320개 전형이 맞아요, 있더라. 맞아요. 그게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입학사정관 막 초기 네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때 막 말도 안 돼, 너무 복잡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 큰 조카가 예, 내신 예, 6등급이었는데 예. 그것만 잘 찾아낸다고 해서 어느 모 대학 체육과를 입학한 적도 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때 그 당시는 그랬었죠. 모대학이 인서울은 아니. 인서울도 있고 용인에도 캠퍼스가 있는 대학입니다. 알겠군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예, 당시요. 그 당시에. 네. 지금은 말도 안 지금은 되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갔냐면요. 맞아요. 어, 태권도 사품으로 갔습니다. 뭐 그때 뭐 특기자도 특기자도 많았고, 뭐, 많았고, 그때 뭐 네네. 생기부 채우면 막 수십 장씩 채우고 막, 네네. 맞죠, 그 맞죠. 양으로 예, 승부했던. 양으로 했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지금 이제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입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게 네네. 일단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일단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죠. 저희 애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공부를 못한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화목해도 저도 뭐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그래 네네. 보이시고. 근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 아이의 고집을 못 꺾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네, 그죠? 맞습니다. 은근히 그 갈등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심한 경우는 되게 심하잖아요, 사실. 네네. 이런 게.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애들은 막 물으면 짜증부터 내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선생님이 여자아이가 있으시구나. 아직 여, 어린 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학생들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둘째가 여학생이니까 알잖아요. 뭘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냐면요. 애가 사춘기 고맘때가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제 친구도 그랬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 나와요. 집에만 오면요. 예, 예. 그러니까 엄청 기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이고 제 시리가 이렇게 가끔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들은 또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를 좀 의심하는 경향이 생기죠, 약간씩. 그렇죠. 대화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갖냐면, 어머님이 애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한 예,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많죠. 많죠. 아마 많죠. 강사들이면 그거 많을걸요. 그거 다 네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그리고 상담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희 애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되게 지랄 맞은 경우가 그런 거고요. 그렇죠. 지랄 맞은 경우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 경우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님 사이에 껴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좀 간혹 있었거든요. 애가 네네. 이제 선생님 저 엄마 모르게 뭐 이렇게 하려는데 좀 모르는 척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는. 네네. 근데 그때는 애들 편에 약간 쓴 편이었는데
좀 나이가 들고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애들 편에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요즘에는 좀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말문이 트여서 좀 때가 돼서 얘기를 해보면 작은 나름대로 번뇌도 있고 고민도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네, 네. 그러니까 뭐 자기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게 되게 이제 서툰 거죠 부모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네네.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나눠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더 그런 거고, 또 그렇다고 해도 또 학업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약간 선입관이 모든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입시에 대해서 잘 몰라라는 거, 그리고 음, 전문가가 아니야. 음,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 음,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이 알고는 알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여러모로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볼 때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믿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약간의 의심의 여지와 이런 걸 가지고 눈초리를 애한테 보내면 애들은 그 민감하게 그걸 또 애들도 이거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뭔가가 유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싸워서 저는 남는 거 진짜 없다. 싸워서 정말 남는 거 없다. 그래서 설명회 같은 거 많이 요즘에는 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뭐 네. 사실 예전에는 뭐 대학 입시 설명회다 뭐다 하면은 현장에 가서 들어야 됐고 뭐 이랬는데, 이제 뭐 유튜브로 다 올라오고 이러니까 정보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관심 가지시는 분은 듣지만, 저는 이게 이제 애들하고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가시더라도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게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애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엄마가 뭐 아냐 그거 하나 듣고 와서 뭐 음. 이런 식의 좀 싹퉁 바가지 없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골이 깊어지니까 저는 일단 뭐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끔 애들이 뭐 밥 먹다가 그냥 애들은 뭐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감정이 그냥 자기가 먼저 이렇게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을. 네네네.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때 이렇게 들어주는 척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약간만의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셔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학생들이 안정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안정감이 생기죠. 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느 정도는 안다, 뭐 알아보고 있다 이런 거. 애들은 또 희한한 게, 그래서 뭘 알고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뭐 하냐고 뭐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빠 엄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걸 약간 느낌으로만 풍겨주면 저는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야, 이번에 수학 2차 방정식 배우지? 그쪽 좀 근해 공식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만이라도 말을 해준다면, 뭔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이거 공부할 때 어려웠었는데, 근해 공식 너 잘 외워? 그래서 그 단원의 그 중단원 정도에만 아셔도 충분히 얘기가 될 것도 맞아,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정도만.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아셔도 애한테는 더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오히려 정말 입시 막바지로 치달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애들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결과는 이제 애들을 어떻게든 뭐 열심히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머님들이 뭔가 아시는 게 없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 그냥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듣게 되시는 그렇죠. 경우도. 주위에도 그런 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결국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 돈을 지불하고 뭐 이런, 그건 정말 그냥 평상시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그렇죠. 법한 내용이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입시 공부를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보시는데, 저는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에서 나오는 입시 요강.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입시 공부 처음 저도 할 때 입시 요강이라는 게 이렇게 글이 길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네. 그 소소한 글들도 있고. 네. 그거를 제대로 다 한번 읽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글씨도 작고 이러면 네네. 그게 잘 안 읽어져요. 그런데 그 한 번은 딱 읽어야 되더라고요. 어느 학교 거든. 네네. 근데 한 번만 어느 학교 걸 제대로 읽어두면 그 틀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금방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 입시 요강을 보면은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이어도 그 종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 그 그렇죠. 세부 네, 사항이 네, 뭐 네, 네. 크게는 3개, 작게는 9개로 모든 학교들이 그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을 먼저 읽어보시고 1학년 때부터 그것에 관해서 준비를 하신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시 공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입시 전문가들도 뭐 저희가 얼만큼까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이제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 이러한 아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뭐 이런 결과를 냈고 뭐 이런 다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그렇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는 시키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 학생들이 극단적인 다 케이스도 틀리니까. 네,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를 어머님들이 좀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또 그렇습니다. 음. 너 뭐 좀 찾아와 그러면은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네. 무조건 입학처에 있는 거지 학교 홈페이지는 지금 재학생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네. 그 학교의 네, 학과 교수님, 설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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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런 설명인데 그래서 무조건 입학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 만약에 중앙대학교라고 치면 그 밑에 중앙대학교 입학처가 따로 네, 있죠. 네, 네. 네. 그 입학처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 공지사항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입시 요강이 있고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여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시 요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 뭐 학생부 종합이나 아니면 교과 아니면 뭐 논술 정시에 대한 평가 기준 또 인원 네, 네, 몇 명 맞습니다. 뽑고 그다음에 산출 뭐 점수 산출 방법 그렇죠.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이게 네. 입시 요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고1이 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네네. 대입 입학 전형 계획이라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고3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2 때 그 아이가 대입을 볼 때에 이제 어떻게 본다는 거를 2년 전에 발표를 네네. 하는 게 이제 요게 보통 4월에 나옵니다. 그 네네. 홈페이지에. 그리고 입시 요강은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역시 한 4월에서 5월경 정도에 네.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 사이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입시 입학 전형 계획은 수시 정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 나오는 거고 입시 요강은 요 4, 5월에 나오는 거는 수시 입시 요강이 나오고 정시 입시 요강은 이제 그해 9월에 나옵니다. 9월에. 네네. 그러니까 4월하고 9월에 이렇게 나와서 수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입학 전형 계획의 내용이 거의 변동이 없이 입시 요강으로 거의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 그렇죠. 올해는 그 은혜 정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입학 전형 계획에서 내용과 입시 요강에서 변동 사항이 막 여기저기 많았죠. 그래서 뭐 수능 체제가 이때는 얼마였는데 뭐 일마로 바뀐다든가 이 사실 거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는데 그래서 아무튼 2년 전에 이제 고2 때 아이가 고2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셔서 그 대입 입학 전형 계획을 받아서 그걸 정말 저는 정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독.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먼저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그 모집 인원을 먼저 눈으로 들어가지 모든 내용이 정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돼요. 맞아요. 잘 안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과 있나 뭐 이런 것만 보고 네네. 그 뭐 정원이 인원, 몇 명이냐.
그럼 여기 보면 뭐 위에 보면 뭐 전형 이름도 쭉 있고 한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다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걸 책자로 대학에서 다 공부를 그죠. 많이 했는데 배포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 학교는 여전히 하던데 그 일부러 신청이나 해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인쇄를 하셔서 이렇게 꼼꼼히 그냥 틈날 때마다 읽어서 한번 정독을 관심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해보시는 게 일단 입시 공부의 저는 시작이 아닌가. 네.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뭐 이 학교가 뭐 입결도 또 다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학교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셔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입시 요강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입시 결과도 이제 다운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보셔야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겠죠. 우리 아이가 교과로 학종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그런데 이제 지금 고1 되는 애들, 네네. 이제 올해 고1이 되는 애들요. 얘들은 이제 교과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지금 그 이전 고2학 지금 현재 고2 애들까지 입시 결과가 그죠. 소용이 그렇죠. 많이 크게 없을 것 크게 같아요. 그렇죠. 많이 없을 것 같죠.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다시 시작을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들부터 다시 다시라. 그 예측은 누군가가 막 이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또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건 예전에 이제 드린 영상이었던 화면인데 이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이제 꽤 많잖아요. 네네. 예,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이제 그래도 이제 전체 수시 비율에서 이제 한 60%나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에서 한 절반 이상은 사실 일반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교과로도 그러니까 교과는 사실 다 일반고 애들 전형이라고 거의 보면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종합에서도 사실 뭐 한 이 비율의 한 40%? 네. 아니지. 이 비율에 또 한 60%. 예, 이 비율의 60%도 또한 저는 일반고 애들이 가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종합에서는 생기부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근데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광주의 지스트, 네, 네, 네. 지스트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사고는 아닌데요. 조금, 학교, 그 지역이 다 알아주는 학교인데, 그 친구가 4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고요? 네, 일반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자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좀 나름 유명한 일반고. 아니다, 공주 사대부고. 사대부고. 공주 사대부고면 그게 자사고는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4등급인데, 4등급 정도면 생활기록부를 너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써줘서 지스트 정도는 합격한다.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영통에는 일반고에서 4등급이 지스트를 간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대부고니까 네네. 공주 사대부고 같은 학교는 잘 써주겠죠. 그렇죠. 생기부를. 네네. 근데 이제 일반고는 정말 이 개인적인 건데 그렇다고 뭐 일반고가 무조건 생기부가 안 좋다라고 그것은 무조건은 아닌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분명히 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학교가 또 작년 재작년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반드시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대보고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평이한 생기부를 써주는 일반고 4등급이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고라고 해도 생활기록부가 자기가 사대보고처럼 채워지면 한다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기부 관리를 하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를 사실 그 입시 이제 상담하는 분들도 생기부를 관리해야 돼. 부모님한테 네, 생기부를 네. 관리하셔야 됩니다. 뭐 아이한테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저도 그렇게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생기부 관리를 자꾸 나한테 하라는데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기부 관리를. 이런 게 이제 좀 난감하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그랬고, 생기부 관리를 하라고? 나보고? 난 그냥 공부만 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생기부 관리를 하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 표현이 되게 좀 모호한 게 있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기부 관리의 일단 기본은 일단 성실한 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일단 생기부는 어쨌든 거기 뭐 세부 특기사항이든 뭐 담임 선생님 총평이든 뭐가 됐든 뭐 동아리 활동이든 체험 활동이든 뭐든 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네네.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생기부에 사실 욕은 안 쓰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어느 선생님이 자기 제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잠만 자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해도 막 얘는 수업 시간 잠밖에 안 잔다 이렇게는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생기부의 글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쓸 얘기가 없어지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뭐좀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좀 잘 보인다라는 게 뭐 진짜 뭐 있고 그 쌤한테 뭐 알랑방구를 껴서 잘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성실한 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학생으로서 그냥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도 뭐든 하여튼 결석 그리고 웬만한 잦은 지각 하지 말고 뭐 이런 그냥 학생으로서 지켜야 되는 보통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건 일단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애들이 그럼 이제 이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다 자기를 이제 좀 잘 어떻게 좀 봐줬으면 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 노력을 전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반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야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생기부가 채워지려고 하려면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어야 뭔가 네. 활동이 생기겠죠, 활동이. 네네. 예, 그러니까 계열 정도는 진행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1학년부터 음, 그 계열에 나의 방향성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없는 애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과, 이과가 아예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뭐 네. 이과로 가도 이제 무슨 과, 일단은 이과를 그냥 문과보단 이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과로 왔고, 뭐 이런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과, 문과조차도 없는 애들은, 네네.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년별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없다면은 전반적인 내용의 성실성을 많이들 음, 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까지 없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음, 2학년 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저는 생명 쪽으로 음, 생명과학 쪽으로요, 아니면 저는 기계 건축 뭐 음. 이런 어느 쪽이라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3학년 때는 거기에 대한 특정 분야 더 구체화, 점점 더 구체화돼야 되는 그렇죠. 네. 생기부가. 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그러니까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1학년 때 애가 이제 뭐 사실 딱히 뭐 진로나 이런 게 없는데 학교에서는 써내라고 하니까 쓰다 보면 뭐 어떤 뭐 직업군이나 이런 거를 썼다가 거기에 맞춰서 대충 뭐 생기부를 네네. 채웠다가 2학년 올라와서 이제 구체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 1학년 때 썼던 거랑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라 갈등을 하는, 네네. 그래도 되느냐?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1, 2학년 때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직업군이 확 바뀌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처음부터 뭐가 쭉 있었던 아이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포괄적인 그렇죠. 계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쨌든 그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하되 그래도 애가 뭔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그렇죠.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1학년 때는 수행 평가도 보고 이제 그렇죠. 네네. 1학년 학생이 보여야 하는 덕목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탐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진로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자체적인 실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애들이.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 같은 걸 애들이 정하는 걸 보면 뭐 몇 년 전에 선배들이 계속 해왔던 뭐 그런 거 많아요. 생각보다 뭐 많냐면 뭐 아스피린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정제해서 화학 관련하려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 되게 흔하고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고 좀 찾았으면 어떨까. 예, 그렇죠. 제 생각엔 그런데 근데 이제 애들이 또 그걸 또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생각하기가.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뭐 선생님이나 누구가 있으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이 주제를 찾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면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주체적이고 네네. 그리고 좀 독특한 네네.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조금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한 그냥 흔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글들이 보면은 되게 그냥 평이하거든요. 하는 네네. 내용 자체가 평이하니까 선생님도 평이하게 써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험을 하면은 애들이 약간 강박 같은 게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실험을 하면은 실험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험은 실패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사실 거의 정상에 더 가깝고. 네네. 그러니까 실험 기자재가 뭐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팀원들의 부조가 있었으면 있었고 실험 과정 중에 뭐 어떤 게 어려웠다. 근데 어땠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려워서 이런 결과가 야기됐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어떤 팀원들 간의 부조화가 있었을 때 이런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지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생활기록부 그 학생부 종합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그런데 그 학업 역량은 그 자기 내신 성적에 따라서 그 학교나 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결석이나 지각 안 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탐구력. 탐구력은 어느 학생 다 틀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탐구력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네, 그렇죠. 구체적인 실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론 그것도 차이가 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비슷한 선생님 보시기에 아이들이 어차피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 정도는 성적은 비슷할 비슷할 거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는 이런 데서 오는 거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탐구력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정말 예를 들어 코끼리 과를 가고 싶으면 코끼리를 보는 게 아니라 코에 주름이 몇 개 생겼는지 그런지 구체적인 틀려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 말씀하신 좀 독특한 연구 방법 그렇죠. 네, 그런 게 저도 그러니까 창의적인 게 그렇다고 저는 진짜 봅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하면은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선하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그게 네. 사실은. 한번 쓱 웃어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혹시 작성하게 되면은 사실 뭐 그냥 주저주저를 쓰는 거 선생님들 다들 제대로 안 읽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제 두 갈식으로 네. 이렇게 보고서의 어떤 핵심을 정리하고 이렇게 딱 써두면 선생님들이 그 생기부에 참조할 때 그 네. 학생이 써줬던 그 요약문을 네, 그대로 네. 옮겨 쓰실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선생님들도 한두 학생이 아니라 그 내가 가리키는 모든 학생의 수학을 써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뭐 비슷한 생활 기록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했던 활동이 있다면 컴퓨터의 과목별로 내가 했던 것을 그때그때 적어놔서 그래서 선생님 저 이 활동했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줬다면 그 선생님도 기억을
다듬어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랬어 하고 선생님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도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돼 페이퍼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폴더해서 과목별로 했던 네, 거 네, 네, 아니면 네. 정말 구체적으로 음. 그것을 선생님 말씀대로 두 갈식으로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활동을 그렇죠. 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뭘 느꼈다. 음. 그 정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두세 줄로만 들어가니까 그 두세 줄 정도만 학생들이 관리를 해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네네. 제일 이제 진짜 중요. 그게 이제 학생이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생기부의 네네. 그죠 부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PPT 같은 거 발표할 때도 사실 보면 애들 되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뭔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PPT 이제 선생님도 회사 생활을 예전에 네네. 잠깐 그때는 뭐 PPT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PPT 발표가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 회사에서도 PPT를 발표할 때 그 텍스트, 그러니까 글만 잔뜩 있는 PPT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사실 PPT 발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작은 텍스트와 어떤 그림과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아주 강한 임팩트 있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네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게 좋은 거고 그런데 애들 PPT 발표를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어디서 글을 긁어 와서 그림 하나 대충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발표하면 애들 앞에서 그냥 줄줄줄줄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네네. 당연히 듣는 친구들도 건성으로 들을 거고 발표하는 애도 건성으로 들을 거고 옆에서 책상에 앉으셔서 그걸 보시는 선생님도 그냥 저는 건성으로 보고 메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메모를 해 두실 거거든요, 네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PPT 발표도 좀 주제도 주제지만 주제가 평이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PPT였던 그 폼을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학교 내신 성적, 뭐 이런 시험 성적에는 엄청난 투자과 시간을 들이지만 이런 거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그렇죠. 해버리잖아요. 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한다와 이거를, 안 한다의 차이. 근데 이거를 정말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와 정성을 들이면 전 티가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도 알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다르네. 그런 아이는 뭐가 남겠죠. 이렇게 뭔가 기록이 좀 더 나아질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선생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봐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 PPT를 준비한다면 목적과 느낀 점을 미리 그렇죠. 선생님한테 알려줘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맨 마지막 PPT 네.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애들 보면 항상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야, 씨, 무슨 감사, 그딴 거 넣지 마. 그딴 거 넣지 말고, 거기에서 네가 이걸 하면서 그냥 느꼈던, 진짜 어떤 이걸 했었던, 느꼈던 핵심적인 요양을 축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네가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너의 포부를 밝히는 걸 아름답게 그냥 마감을 해.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너무 식상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아이가 노력을 하는 생기부 관리라는 노력이다.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사실 부모님들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힘들죠. 이게 힘드신데 그래도 가끔 이제 수시로 좀 학생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에서 뭘 한다 뭐 한다 이런 활동 공지사항이 자주 뜨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아이한테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학교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하고 하면 아이가 이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는 소리는 애들한테는 안 나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너무 막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모르고 있는 시인 것도 문제니까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교내 활동에 관심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도서가 사실 예전에는 옛날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서를 몇 과목 네. 했냐. 네. 독서량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것도 평가하고. 근데 지금도 사실 독서 기록은 거기
안 되게 돼 있긴 한데 네네. 그런데 사실 여기저기 색특이나 이런데 네네. 근데 책을 읽은 아이들과 읽지 않은 아이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가 네.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그 목록으로는 안 남지만 그 이제 어떤 각종 그 과목의 세특 같은데 책을 읽고 뭐 이런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은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애들이 요즘 책들도 원체 이제 추천해주는 책들을 또 보면요. 특히 이공계 쪽에서 추천해주는 네네. 책들 보면 뭐 유명한 책들 많거든요. 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저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들어본 적 네네. 있으시죠? 그 책 엄청 두꺼워요 그런 책들이. 애들이 다 읽는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편한 책들도 있지만 뭐 편안한 책들도 사실은 웬만한 애들이 이걸 다 읽는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얍삽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유튜브들 보면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해주시는, 아, 줄거리.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좀 보긴 봐야죠. 조사도 좀 하고 보고 이제 대충 어떤 특정한 챕터만 읽더라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책으로부터 내가 뭘 얻었는지에 대한 거를 네네. 이렇게 이제 표현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네네. 챗 GPT 같은 AI 쓰는 거가 말이 예전에 초기에는 되게 뭐 이거 가지고 뭐 논문 쓰고 뭐 말이 네네. 많았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거 어느 정도 활용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만 쓰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가공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런 습관도 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독서는 어떤 이유로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말고 또 뭐 선생님이 생각하실 만한 뭐 생기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기부를 위해서 저는 가급적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라 하면은 학생들이 다 둥글뭉실 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까운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계속 저는 학생들이 차라리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근래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포트폴리오인데 사진 한 장을 딱 주어지면서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나온 답들이 물, 뭐 그런 뭐 아니면 다른 건데 저는 그 할아버지가 마티즈 그 경차 자동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만 일하고 떠나야 된다 여행을. 그래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어른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의 가장 기본이 그냥 그런 자잘한 대화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꼭 학습이 부모님하고.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툭툭 던지듯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 그런 데서 애들의 그런 창의력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 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뭐 대화 속에서 생기다. 맞아요. 그런 거는 애들한테 뭐 앉혀놓고 막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조차도 학원 보내시려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건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자연계열 이제 학과를 이제 학종으로 지원을 할 때 네네. 그 이제 그 유명한 그 각각의 대학들에서 이제 우리 학과를 오려면 수학이나 과학에서 반드시 요거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 과목은. 네. 그리고 이제 이건 핵심이니까 이건 뭐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겠죠. 네네. 근데 사실 권장 과목도 말이 권장이지 이것도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요 경희대, 뭐 고려대, 성대,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뭐 제가 일부러 고른 대학이 아니라 요 대학들이 요 대학에서 이제 학종 관련한 분들이
모여서 요 대학에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경희대학교의 수학과와 응용수학과. 요 수학과는 아마 서울 본대에 있을 것 같고, 네네. 응용수학과는 아마 요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가 수학과다 보니까 이제 핵심으로 요하는 과목은 수학 다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일단 기존 교육의 그겁니다. 기존 교육이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다 똑바로 공부해 오라는 얘기고 이거가 다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네네. 과학은 뭘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없다. 얘기. 수학과는? 뭘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친구는 그러면은 애초에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 정말 없겠죠, 그죠? 수학과를 내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냐면서도 혹시나 있으면 그 이제 이 과학 과목은 그냥 성적 무조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거. 예, 그거 되는 게 최고죠, 그냥 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아무래도 물리학이니까 수학이야 뭐 물리학은 사실 수학 없이는 안 되는 학문이라서 똑같이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수학을 다 필요로 합니다. 기하. 네, 그리고 기하는 이제 그리고 과학, 물리학 1, 2는 당연히 필요로 한 거고 이제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 1까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화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화학과는 권장 과목이 보면 물리학 1, 2, 물리학. 1, 2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화학보다 더 베이스라서 그런 거예요. 아, 물리학이 베이스라. 그러니까 원래 자연과학의 제일 베이스는 이제 물리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학과는 물리학을 필요로 하지만 물리학과가 화학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과는 그러니까 물리학을 다 알아요. 화학과는 심지어 생명과학 원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으로. 왜냐면 화학하고 생물은 또 이제 물질을 다루는 그렇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튼 요거가 이제 지금 뭐 이제 고1이 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목 자체가 원은 이제 다 빠지고 원, 투 이런 건 빠지겠지만 어쨌든 요 계통의 과목은 네. 예. 현재 이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이제 현재 교육과정 그대로 해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뭐 천문지구 쪽 뭐 그죠. 이제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 사실 거의 없죠. 천문학. 저희 나라에 천문학자가 한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오. 200명. 되게 적은 소수네요. 되게 적죠. 천문학자가. 예. 그래서 뭐 천문학 이런 거 사실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 과학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림으로 카툰처럼 그림을 표현을 하면은 다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천문학을 하면은 천체망원경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천체망원경은 기계가 다 봐요, 그냥. 조작하는 분들은 거기 계시지만 이 기계가 다 보고 사진 찍은 걸 다 가지고 와서 그냥 컴퓨터로 연구하십니다. 컴퓨터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하여튼 이런 천문학과들 여기 제가 아마 여기 명칭을 천문학 관련한 과를 넣어야 되는데 요거 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 과학과. 네. 이쪽도 필요로 하는 게 뭐 많죠. 수학은 역시 뭐 다 필요로 한 거고 물리학, 화학, 지구학 1, 2 이렇게 천문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생명과학, 환경과학, 생활과학, 농림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학과들은 역시 수학교과로 이제 수원, 수투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그러니까 미적이 여기 기하가 그렇죠. 여기서는 뭐 빠지죠. 기하는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죠. 이 여기에 해당되는 과들은 기하는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기하가 대부분 3학년 때 그냥 ABC 과목으로 지금 듣는 현재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거 좀 참조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원래 물리 쪽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전자공학과 있잖아요. 네네. 전자전기공학과도 애들이 컴퓨터를 당연히 어느 정도 다루는데 네네. 전자공학과는 물리를 해야 되지만 컴퓨터공학과는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네네. 거의 프로그램을 짜는 걸 배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도 이제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걸 해야 돼요. 인공지능 수학. 요게 아마 지금 교육과정에도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이거 안 듣죠, 애들이 잘. 그렇죠. 그죠? 근데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컴퓨터, 근데 애들은
가고 싶은 거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사실은. 이것을 대학교에서 배울 그렇죠. 텐데. 예. 근데 물론 이것도 뭐 ABC 나오는 네네. 과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이왕이면 다 뭉치말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이거 들은 친구가 당연히 눈에 더 띄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이런 수학만 잘하시면 된다. 컴퓨터가 목표가 분명한 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애들이 과학을 아무거나 들어야 된다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네. 예,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친구, 만약 목표가 수학과나 컴퓨터과학과가 목표인 친구면 봐서 아시겠지만 아까 수학도 그랬지만 컴퓨터도 그렇죠. 그렇고 과학은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다는 건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 들어야 되는데 뭐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근데 사실 과학을 뭘 들을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네네네.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나 수학이면 과학을 안 들어도 뭐 아무나 들어도 되는데 뭐 고민할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공부가 좀 편해진다. 예, 이런 네. 게 있는 거죠. 예, 편해진다. 그래서 이제 재료, 화학공학. 요 화학공학이요, 선생님. 요 화공과, 화공과. 예, 이 화공과가 이 화공과의 화학 때문에 네. 어민들이 굉장히 화공과를 화학 베이스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화학공학과는 사실 화공과 다니는 공대생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화공과는 대학 내내 배우는 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요? 물리학, 다 연력학 뭐 이런 겁니다. 화공과는.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베이스 자체가 화학이 아닙니다. 물리가 베이스지. 물리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이 물리학. 근데 이게 지금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같이. 여기에 이제 과학교과가 이렇게 이제 화학 원투가 들어있지만 사실 이걸 만약에 화공과 하나로만 보잖아요. 네네. 화공과 하나로만 보면은 여기 물리학 원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물리학 원투가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 화학 원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공과는 물리학이 베이스다. 화공과는 명칭 자체가 화학 때문에 화학 베이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수학은 뭐 여전히 어디나 수학생이 좋으시겠습니다. 자연계는 수학. 그렇죠. 수학 빠질 잘해야죠. 수가 없으니까. 수학 잘해야죠. 수학 잘하는. 그래서 대학들은 수학 잘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특히 서강대가 원래 인문 그렇죠. 쪽으로 유명한 네네. 그 서성한 네네. 레벨에서는 그래도 서강대는 이 인문 쪽 계통이 유명한 학과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강대가 보면 정시도 그렇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모르셨어요? 수학이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서강대가요? 기본적으로 수학 잘하는 애들 좋아한다가 되게 유명한 학교. 그래도 수학 그러면은 한양대? 뭐 그거는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서강대가 의외라는 거죠, 제 말은. 그죠. 서강대 의외죠. 그러니까 서강대가 수학 잘해도 무조건 좋아합니다. 서강대가. 예. 그래서 그 정시에도 반영 비율이 수학이 확실히 높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수학은 너무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이게 전기전자, 한때 지금도 전기전자는 컴퓨터 아직도, 다음으로 네. 인기가 높은 학과죠. 컴퓨터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학과인데 이쪽은 역시 이제 베이스는 과학 쪽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 과목은 딱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1, 2, 화학 1까지만 전기전자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산업공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과목으로 수학만 보러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과가 이것이 공대이지만 이게 실제로 가서 하는 건 다 코딩하는 거거든요. 산업공학과가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학과보다 산업공학과가 코딩을 더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 같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른데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언어의 제일 베이스 언어가 뭔지 아세요? C 언어라는 거, C 언어. 뭐 포트란 알고리즘 그 뭔 전이요?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 우리 땐 그거부터 배웠는데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언제적 포트란? 포트란 베이지 그다음 C 언어. 베이지. C 언어. C 언어가 여전히 이제 그 컴퓨터 학과는 배우는데 산업공학과는 요즘 파이썬. 파이썬으로 거의 뭐. 하여튼 상공과는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상공과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과인데 상공과가 뭐라는 건지 산업공학과가 이게 딱 그 폭넓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산업공학과 여기도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경영.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그랬냐, 상공과는 산업공학과는 공대의 경영학과다. 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공과가 일단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딱 하면 세 글자인데 최적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제조 기반의 나라잖아요. 저희 나라들도.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이제 돌아가려면 어디선가 재료를 수급해 와야 되고 그걸로 어떤 공정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돈과 에너지가 제일 절약되는지 그 경영. 프로세스 과정 전체를 그러니까 최적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사람의 손과 계산과 그러니까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근데 요즘에는 이걸 다 AI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AI로. 그래서 산업공학과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AI가 요즘 대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하려고 꼭 AI 학과를 갈 필요는 굳이 없다. 물론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안 되면 이런 과를 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기계공학과 뭐 전통의 공대죠. 예, 공대고 의학, 약학, 간호보건 계열입니다.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야 되네요. 네. 어머님들